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펙트럴 분해 정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A라는 n by n 대칭 행렬을 생각하면 대칭 행렬은 항상 적당한 직교 행렬에 대하여 대각 행렬로 적당한 기저 변환을 하여 그러니까 대각 행렬로 쓸 수 있다. P 트랜스포즈 AP가 다이아고날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럴 분해 정리고요. 우리가 이제 2바이트 행렬에 대해서는 이미 이걸 증명한 바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타 곡선이 있을 때 이타 곡선의 식을 적당한 이제 직교 변환을 통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한 형태의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포물선 형태로 이제 그 2차 곡선의 식을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요. 이게 2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2바이트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의의 n by n 대칭 행렬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펙트럴 분해 정리라고 부르고 오늘은 그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교 행렬 P라고 하는 거는 P가 직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P 트랜스포즈 P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직교 행렬이라고 하죠.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P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열 벡터들이 쭉 있으면요. P1, P2 해서 Pn까지 이거를 뭐 P1, P2, Pn 이렇게 부릅시다. 열 벡터들 n개가 있을 텐데 이제 P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P 트랜스포즈는 각각 열 벡터들이 전부 행 벡터로 바뀌게 되죠. P1, P2, Pn. 물론 트랜스포즈에서 쓴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원래 P, 원래 행렬 P를 곱하게 되면 곱한 결과를 보시면은 곱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첫 번째 1,1 자리에 들어오는 계산 결과는 뭐냐면은 P1과 P1을 내적한 결과가 되겠죠. 첫 번째는 P1 내적 P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2 자리에는 P1과 P2의 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P1 요 첫 번째 행과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열을 서로 내적한 결과가 두 번째 칸에 들어오죠. P1 내적 P2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일반적으로 여기 IJ번째 엔트리에는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PI라는 열과 그 다음 PJ라는 열의 내적 값이 적히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항등 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이아고날 전부 1이고 그 외에는 전부 0이란 얘기는 이 열 벡터들이 전부 크기가 1이란 얘기고요. 일단 P1, P1이 1이고 P2, P2가 1이고 등등. 그 다음에 서로 다르면 I와 J가 서로 다르면은 PI, PJ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I, PI는 1이고 서로 다르면 PI, PJ는 0이 되는 거죠. I와 J가 다르면.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원래 처음에 그 P라고 하는 행렬의 그 열 벡터들이 모두 크기가 1이고 서로 직교한다. 그래서 이런 걸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하죠.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룬다는 거죠. P라고 하는 행렬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행렬을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직교 행렬이 되게 되면 직교 행렬에서는 P 트랜스포즈 P가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P의 트랜스포즈가 바로 P의 트랜스포즈가 P의 인버스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행렬이랑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P라고 하는 이 행렬이 이것을 이제 전이행렬, P라고 하는 행렬을 전이행렬로 보게 되면 그 전이행렬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원래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또는 뭐 어떤 기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저가 있을 때 그 기저를 변환을 시키는데 변환을 하는 방식이 그냥 회전이나 또는 이제 대칭, 반사 뭐 이런 정도로만 변환을 하지 그것을 뭐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찌그러뜨리지 않고 잘 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더 적합한 특히 기하학에 적합한 변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직백열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럴 분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두 가지 준비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파란 글씨로 써 있죠. 첫 번째 관찰할 사실은 뭐냐면은 대칭 행렬이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라고 하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A가 대칭 행렬이면, 대칭 행렬이 아니면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A가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고유값이 모두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의 이제 특성 방식의 근들이 있을 텐데 근들이 모두 실수다. 흥분이 있는 거는 가능하지만 복소수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하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실수가 아닌 복소수근은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은 여기 먼저 첫 번째 A의 고유값이 있다고 합시다. 고유값은 람다는 뭐냐면은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 특성 방정식의 근일 텐데 일단 이 방정식이 복수수 범위에서는 근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람다라고 하는 이 근이 실수일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복수수 범위에서 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 람다와 람다 바가 같다는 거예요. 람다 바가 뭐냐면 람다를 만약에 뭐 a 플러스 bi라고 쓴다면 람다 바는 a 마이너스 bi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람다라고 하는 복소수가 실수라는 사실이랑 같은 얘기가 뭐냐면 람다와 람다의 켤레 복소수 a 마이너스 bi가 같다는 거죠.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가 같으면 b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가 실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증명을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람다가 고유 값이니까 람다라는 고유 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V는 람다 V를 만족하는 0이 아닌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V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갑자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분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V라는 벡터와 V가 열 벡터일 테니까 그것을 트랜스포즈해서 행 벡터로 만든 다음에 V 바랑 내적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V라는 벡터 자체가 지금 실수 벡터일지 아닐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V 바를 해준 건데요. 이 V 바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합시다. 복소수가 있을 때,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G와 G 바를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기 때문에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수가 되죠. 일반적으로 양수가 되고 특별히 이 G 자체가 G라는 복소수 자체가 0벡터가 아니라면 0벡터가 아니라 0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0이라고 하죠. 자, A, B 모두 0이 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이 G하고 G바를 곱한 결과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벡터도 일반적으로 뭐 V를 물론 V는 이제 n차원 벡터가 있지만 뭐 편의상 뭐 2차원 벡터라고 생각하고 I, C 플러스 DI라고 생각했을 때 V 바는 뭐냐면은 A 마이너스 BI, C 마이너스 DI일 것이고 그래서 V 트랜스포즈 V 바를 해주게 되면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DI와 C 마이너스 DI를 곱해서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식으로. 그래서 역시 V 트랜스포즈하고 V 바를 곱하게 되면 0보다 항상 크게 돼 있어요. 물론 0이 되는 경우는 그 경우도 가능한데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A, B, C, D 모두 다 0일 때, A, B, C, D 모두 다 0일 때, 다시 말해서
V라는 벡터가 0벡터일 때만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V라는 벡터가 만약에 0벡터가 아니라면 V라는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면은 V와 V 바를 내적했을 때 내적한 결과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 특별히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값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즈 V 바를 한 결과는 0이 아니다. 사실은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해봅시다. 람다의 V 트랜스포즈 V 바 여기서 출발해서 보면요. 일단 그 람다를 V에다가 통합을 시킬 수 있어요. 람다 V의 트랜스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람다는 어차피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V는 뭐랑 같았었냐면은 V가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였기 때문에 AV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A라는 행렬과 V라는 행렬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취한 거는 V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A가 이제 대칭 행렬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대신에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라는 행렬이 실수 행렬이란 말이에요. 실수 행렬이기 때문에 실수 행렬은 어차피 그 복소수, 켤레 복소수를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결과가 V 곱하기 AV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취하는 거랑 같아요. 이 과정은 어떤 거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이건 벡터에 대한 얘기지만 행렬과 벡터에 대한 얘기지만 복소수와 실수의 관계로 보자면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거기다가 실수 C를 곱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랬을 때 요것에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취해서 C를 곱하는 거나 아니면은 C에다가 먼저 A 플러스 BI를 곱하고 전체 켤레 복소수를 취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C는 어차피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를 취하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A가 실수행렬이기 때문에 실수행렬을 V에다 먼저 작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취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AV가 뭐였죠? 람다 V였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항상 이 켤레 복소수를 취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켤레 복소수를 각각을 취해서 곱하는 거랑 같아요. 역시 복소수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곱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취하는 거나 A 마이너스 BI, A 플러스 BI를 켤레 복소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DI를 켤레 복소수를 취하고 곱한 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람다 바는 이제 스칼라기 때문에 스칼라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람다 바라는 스칼라를 뽑아내고 V 트랜스포즈 V 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계산을 쭉 하다 보니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끝나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뭐를 얘기했었냐면은 요 V 트랜스포즈 V 바 요게 절대로 0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은 앞에 있는 개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람다와 람다 바가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이고자 했던 것이죠. 람다와 람다 바가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람다는 실수다. 그래서 임의로 다시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임의로 복소수 고유값을 람다라고 했을 때 그 고유값 람다가 사실은 복소수 중에서도 무조건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들은 수직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고유값을 답죠. 람다1, 람다2. 그래서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를 v1, AV1은 람다1 v1, AV2는 람다2 v2라고 하고 물론 여기서 v1, v2는 전부 0벡터가 아니에요. 0벡터가 아니고 그리고 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은 v1과 v2가 서로 수직이다. 다시 말해서 v1 내적 v2는 0이다. 이걸 보이면 되겠어요. 또는 행렬의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v1 트랜스포즈 v2가 0이다 라는 걸 보이면 되겠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v1의 트랜스포즈 v2가 0이다 라는 걸 보이면 돼요. 자, 그럼 아까와 1번의 증명과 좀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람다1 곱하기 v1 트랜스포즈 v2 이걸 계산을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은 먼저 람다1을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서 람다1 v1의 트랜스포즈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1 v1은 a v1과 같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렬 계산을 통해서 v1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v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v1의 트랜스포즈 a v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a2를 먼저 계산을 a v2를 먼저 계산하면은 그게 뭐였냐면은 람다2 v2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람다2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서 쓸 수가 있죠. 람다2 그 다음에 v1 트랜스포즈 v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증명했냐면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지금 뒷부분이 v1 트랜스포즈 v2로 일치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한데 람다1과 람다2가 같거나 또는 v1 트랜스포즈 v2가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람다1과 람다2는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고 가정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v1 트랜스포즈 v2가 0이다. 다시 말해서 v1과 v2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행렬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특수한 것들을 우리가 증명했는데 그 대칭 행렬의 고유값들은 모두 실수이고 다시 말해서 특성 방정식에 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실수이고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